안녕하십니까. 탱크 목사의 청년 벙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일하고 또 애쓰고 또 현장에서 삶의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2030들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연봉이라는 주제예요. 연봉. 그러니까 월급, 연봉. 연봉이라고 그냥 대체 그렇게 얘기하나요? 요즘은? 연봉이죠. 네, 연봉. 그 연봉을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보통은 안 하죠. 안 하죠. 네. 네. 그런데 되게 그럼 관심이 있겠네요, 서로. 관심은 있는데 관심은 하죠. 궁금은 하죠. 네. 네. 근데 물어보진 않죠. 네, 물어보진 네. 않아. 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은 지금 받는 연봉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아니요. 안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 한 몇 %를 더 받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러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1.5배? 1.5배면 50%네요. 50%. 엄청난 거네, 진짜.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받는 연봉에는 전혀 만족함이 없겠네요. 그냥 감사하게는 생각하는데 네. 아주 만족하지는 거의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 내가 하는 네. 일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네. 네.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작년에 정말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작년에만. 네, 작년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 연봉 인상에 정말 반영되기 위해서 전 정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도 내고 열심히 해서 평가도 최고 등급으로 다 받았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거에. 근데 이제 연봉 협상 때 딱 들어갔는데 그만큼의 연봉 인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너무 상실감 너무 커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휴직도 하고 널널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연봉은 안 오른 거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봉이 많이 안 오른 것도 있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연봉이 맞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좀 더 낮게 받고 있는 듯한 느껴지네요. 느낌이에요. 네. 그게 크죠.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는 일도 비슷하고 뭐 그런데 나보다 연봉이 높아. 이제 그런 대화나 그런 그 사건 사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삭히는 방법은 뭐예요? 소화하는 방법? 저는 네. 계산을 해요, 일단. 차이가 얼마가 나나. 그럼 내가 이걸 메꾸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걸 해보지? 약간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나랑 차이가 이 정도 난다. 연차가 비슷한데. 예.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알바를 한다든지? 알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부업으로 뭐 다른 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때려 맞추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면 맞추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청년들이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우리가 네. 첫 번째 대화 나눴던 돈에 대해서 그냥 얘기했을 때도 나왔지만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 같은 것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안 됐으면 괜찮거든. 근데 그 중에서 대박 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파이어족들이 있죠. 그거 때문에 막 그 사람들이 막 갑자기 그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막 네. 가족끼리 살고 막 그러니까 그 연봉이 자존심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가 돼요? 나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연봉인가요? 나의 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매겨줄 수 있는 정도? 시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봉이 높은 사람은 그만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렇게 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에 이제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네. 2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계속 바꾸는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연봉이 그래도 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전 그래서- 실력이랑은 네, 요즘에는 비례하지만. 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실현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닌 거.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월 250만 원, 월 250만 원 안정적인 직장, 안 잘려, 여기는. 월 250만 원 안정적인 직장. 그런데
또 한 번은 벌 때는 막 1,000만 원 이상 막 벌고 못 벌 때는 빵 이렇게 되는 프리랜서. 뭐 매번 그렇게 1,000만 원씩 벌 수도 있겠지만 못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프리랜서. 근데 벌면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그런 계통의 직장이 있다 그러면 안정 O, 1,000만 원 고, X. 하나, 둘, 셋. 와, 이것도 2대2. 어떻게 이렇게 딱 여러분들 항상 그러니까 반반이네. 진짜 짠게 아닌데. 우리는 대본도 안 읽고 들어오는데 와 대단하다 진짜. 왜? 이제 아이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들쑥날쑥 하다 보면은 왜냐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고정적으로 있는데 그 비용을 이제 감당할 수 없을까. 그런데 불안- 250만 원이면은 일단 그 돈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0보다는 낫지 않나. 네, 0보다는 낫지 않나. 네. X 들었어요? O 저 들었어요? 5 들었습니다. 네, 왜 O라고요? 저는 250만 원 정도면 네. 건물로 치면 한 몇십억짜리의 월세를 받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아, 그래서 네. 따박따박 일단 250만 원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아하. 자신의 힘으로 네. 문제를 해결한다. 네, 안정적이니까 일단. 안정적인. 왜 X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도 약간 그렇지. 비슷한 삶을 네. 사는데 벌 때 열심히 하면 많이 많이 벌기 벌고.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그래서 열심히 안 할 때가 더 많다. 열심히 이제 해야죠. 네. 빵원을 저는 정말 일을 안 하면 빵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일 안 하면 빵이에요. 근데 출근은 그냥 일단 출근을 하면 그치. 월급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그건 개념을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출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퇴사할 무렵에는 거의 이제 회사에 온갖 정이 다 떨어지고 정말 월급 루팡이었거든요. 저는 한 3개월간은 출근해서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해도 똑같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회의감 같은 게 굉장히 컸는데 또 두 번째 삶은 제가 하는 만큼 열심히 또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만족도가 더 클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 비슷한 맥락? 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 학생 때 네. 제가 사실 통역 알바 같은 거를 했을 때 되게 쏠쏠했어요. 근데 그게 어쨌건 맨날 오는 건 아닌데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되게 뭐라지? 규칙적이진 않지만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삶이 되게 좋아 보였고 지금 제 주변의 프리랜서 친구들을 보면 자유로워요. 아 맞아요. 시간의 그 자유가 네. 정말 메리트가 커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의 그런 자유. 부분을 보면 시간의 자유의 의미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단풍이 졌어요.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 그쵸. 먹고 커피 마시면 단풍을 보면서 아 좋다 어디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들은 갈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게 부럽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네. 신혼여행 같은 거 갈 때 네. 아무 고민 없이 너무 좋다. 이제 어디든 내가 가고 싶으면 빼고 갈 수 있는 그쵸. 시간. 그리고 그리고 일단 출퇴근을 안 한다는 맞아. 거에서 오는 엄청난 자유함이 있어요. 회사를 그 사장이 출퇴근을 안 하면 망하지 않나? 아니요, 그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막히는 시간에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함이 굉장히 커요. 너무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너무 현실에 대하여 투덜투덜하기만 하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 어때요? 아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 아니면 좀 우리가 그런 면이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완전 솔직하게. 저 솔직히 되게 투덜투덜 거린다고 생각해요. 저도 청년들이. 네, 투덜투덜이 저를 포함하여 저도 많다고 그렇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가 제일 투덜투덜거리는 대상이지? 돈을 조금 주고 나를 일을 많이 시키고 상사가 이상하고 이런 것들 다 모든 그냥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 자체 이게 대한민국까지 이제 커지는데 어쨌든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솔직히 당연한 것 같은데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저는 좀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은. 일터가 나의 꿈터가 되지 않는 이런 현실도 굉장히 괴리가 클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꿈터로서의 일터인 분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그냥 일을 하면서 꿈은 꿈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꿈은
대체적으로 직장 생활 한 몇 년 하면은 이제 포기가 되나요? 4, 5년. 4, 5년. 지금 포기한 거예요? 꿈이요? 네. 전 다른 꿈을 꾸긴 아, 시작했어요. 꿈이 원래 다르게 된다. 네, 바뀌었어요. 그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네. 네. 그래서 지금 꿈은 뭔데요? 지금 꿈은 제가 지금은 직장에서 그냥 단순히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임원진들을 코칭하는 코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진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임원진들 한번 해보겠다. 쉽지 않은데 이것도 임원진을 코칭을 하려면 임원진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그 임원이 먼저 돼야 되겠네요. 네. 안 되면요, 그러면 꿈 깨는 거네. 근데서 되기 위해서 일단 지금 버티고 있는. 버틴다라는 단어를 우리 자주 쓰거든요. 젊은이들 그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특별히 밥을 내가 한 끼 사줘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아 목사님 뭐 버티죠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버틴다라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게 최고의 방법 아닌가요? 버텨요. 버티는 거. 그 목사님 그때 그 이야기 하셨어요. 맞아요. 한번 설교 때 맞아요. 그냥 버티라고. 네. 근데 그게 답이더라고. 정답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그치? 힘들죠. 버티는 거. 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보너스 같은 것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보너스가 그 연봉에 대한 어떠한 그런 위로가 돼요? 이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날 떠나서는 수가 아니고. 없어요. 네, 액수가 많아야지만 위로가 돼요. 네. 그죠. 많아야 위로가 되죠. 그 직원들한테 보너스 줘요? 주죠. 어. 왜냐면 저는 그게 최고의 위로와 그 능률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보너스를 줘도 상대방 어떤 저보다 많이 받은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는 투덜댈 수밖에 없는. 계속 투덜이네, 그냥. 비교가 비교가 시작되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투덜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밸런스 게임 하나 더 할게요. 네. 업무가 산처럼 쌓였어. 업무가 산처럼 쌓여서 너무 힘들어. 회사가 사람을 더 써주는 게 좋다? 아니면 내 연봉을 더 높여주는 게 좋다? 예. 요거 쉽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더 써주는 게 좋다? 아니면 연봉 협상에서 너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올려줄게. 자, 사람을 더 쓴다 O, 돈을 더 준다 X. 하나, 둘, 셋. 이건 세 번이네, 세 개. 그러니까 돈을 올려주는 거. 네. 예. 네. 왜 돈을 올려주지 않고 사람을 늘려달라고? 일단 제 건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젊은이들이 건강 되게 네.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갈아 넣을수록 돌아오는 거는 이제 병원비. 이러다 보니까 연봉이 늘어나도 병원비로 나간다? 네. 그래서 그러게 너무 젊다. 근데 왜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밖에 없다. 그래도 보상이 되는 게 제일 크죠. 사람이 네. 더 들어와서 내가 편안한 것보다 돈이 오는 게 더 보상이다. 저에겐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됐던 간에 저의 능률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하고 싶어가지고 네, 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 돈을 선택했어요? 신입이 들어온다고 제 업무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될까요? 경험이 있어. 네. 신입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돈이 들어오면 확실한 능률이 있기 때문에 야, 네. 아주 돈에 아주 올랐네. 예. 그렇죠. 저도 이런-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 일이 줄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가르쳐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리고 연봉 협상. 그러면 어때요? 전 그래도 그래도 연봉이 연봉. 올랐을 그래도 때. 세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건강 내일 모레 돌아가실 명단이라서 이제 그런 일이구나. 회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연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연봉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없다. 있을 수도 있죠. 뭐 아니, 사람일 만약 수도 개인적으로 있다면 없다. 있어요. 뭐, 있는데 뭔데? 전문성을 좀 쌓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금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어쨌건 회사 기반에서 받쳐준다고 하면 그 전문성을 쌓는 기반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돈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기준이 연봉이네요.
직장에서는 사실 그쵸.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가치가. 근데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혼자 창업해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외로워하더라고요. 진짜 누군가랑 같이 점심을 너무 먹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직장에 있으니까 지지고 볶든 싸우든 좋든 어찌됐든 동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창업하는 제 주변에 창업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그 부수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겠다 하고 그러니까 동료들의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창업하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연봉을 이제 높이는 방법 중에 이제 이직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네.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연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회사가 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나도 이쪽에 충성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돈보다 중요한 게 없네, 직장에는 사실. 근데 저는 좀 아닌 것 그럼 얘기해봐요. 좀 좋은 네?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렇게 세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 연봉을 다니고 이 회사를 다녔으면 진작 좀 그만뒀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회사 명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그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회사이냐에 네. 따라서 네. 그럼요. 그게 그렇죠. 더 큰 어떤 질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대답은 아까 질문의 답이기도 하네. 네. 연봉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어떠한 영향력, 예. 그 직장을 통해서 할 수 그렇죠. 있는 일.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 중에 연봉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은 뭐 거의 없겠죠. 한 10%? 10%는 될까? 더 될까?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왜 회사를 다녀야 되냐 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백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또 많아요. 맞아요.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많아요. 거기서 진짜 너무 힘들고 막 거의 내 그 자아가 바닥에 한번 쳐보고 이런 게 맞아요. 되게 나를 훈련시키는 그쵸.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상해. 가치를 두면 좋지. 네, 네.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 맞아요. 사람에 대한 걸 배우게 되고 맞아요. 관계에 대한 것도 배우니까. 진짜 뭐 온실 속에 있다가 이제 정글에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회사에 네. 가면.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정글이죠. 예. 생각에 정글이었다 생각했지만 진짜 가보니까 정말 정글인 거예요. 맹수들밖에 없고. 네. 동료들이 같이 입사하고 이 동료들이 또 치고 나가는 거, 또 내가 뒤처지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직하고 나서 그러면 또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은 한 어느 정도까지 대체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또 오퍼가 오면 또 가? 네, 그럴 수는 저는 없죠. 요즘에 그런 분들 네, 많이 요즘에는 있어요. 그게 제 좀 주변에. 1년도 안 트렌드예요. 됐는데. 네, 제 그게 주변에 많이 트렌드예요. 봤어요. 네, 트렌드예요. 그게 트렌드인데 헤드헌팅 업체에서 맞아요. 연락 오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옮겨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빨리 옮기는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해서 계속 다니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볼 때 미련한 사람입니까? 뭐 가치를 어디나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련해 보일 수 있겠죠. 미련해 보이는. 네. 제 거를 못 찾아먹는다는 평가를 받을 근데 수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3년 이상은 한 회사에 있어야 거기서 배울 거든 뭐 못 배울 거든 맞아요.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뭔가를 배우고 옮기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는 사실은 어떠한 직장에서 충실하게 해야지 다른 직장에서 데려갔는데 그럼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고 하면 충실하게 할 이유가 없네. 근데 지금도 이제 이력서를 볼 때 왜 여기선 경력이 짧아요? 이런 걸 볼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몇 그래도 네. 최소한 저도 한
2년은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이번에 제가 제 어떤 고정관념이 그거였어요. 2, 3년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레퍼런스가 좋을 때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제 좀 고정관념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좀 큰 회사에서 큰 일이 있어서 제 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말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헤드헌터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볼 때 이 회사의 잘못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부분도 되게 큰 어떤 역할을 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교과서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무엇을 하면 나의 일터가 꿈터로 변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일터가 꿈터로 변할 수 있다? 이런 거 우리 좋은 우리 친구들에게 나눈다면 누군가 찾아와서 나는 진짜 꿈을 따르고 싶어. 꿈을 쫓고 싶어. 그런데 나의 일터가 지금 이래. 이런 사람에게 그 일터가 꿈터로 바뀌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런 일대로 하면서 사이드로 준비한다는 것. 그런데 좀 어떻게 여러분들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나를 진짜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와. 그 책을 보면 자신의 강점을 한 18가지인가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상위에 있는 5가지 내 강점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강점을 알면 내가 직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또는 내가 어떤 그 분위기의 일을 해야 하는지 조금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막 전문가 같다 지금. 그래서 나를 진짜 파악하고 내가 이 회사에 있든 저 회사에 있든 강점 혁명. 네. 예. 좋은 책 같네요. 네. 저는 뭐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 좀 그런 자기가 진짜 잘하고 좀 또는 또 나의 진짜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의 일터가 꿈터가 되는 것은 꿈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걸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 꿈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일터가 갑자기 뭐 일터인데 갑자기 꿈터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뭐 절대. 꿈이 막 이렇게 맞아요. 다니는 건 아니니까 나의 꿈을 잃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꿈이 있거든. 그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거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탱해 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지 못하는 좀 이렇게 짠함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아주 조금 더 살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없는 감히 왜냐하면 너무 현장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바라보는 거의 입장에서는 꿈이 되는 거니까요. 그 믿음과 꿈을 잃지 않으면 지금 너무나 무의미한 시간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되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강권적인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비춰지는 그 빛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당분간 만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탱크 목사의 청년 벙커는 여러분들의 벙커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눠지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고민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켜야죠. 그리고 마음 잘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탱크 목사 홍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